해고자들 숫자가 막 늘어나서 그게 막 늘어나다 꺾이기 시작할 때 들어가셔도 주식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읽히지 않을 때는, 시장 읽히지 않을 때는 뒤로 빠지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정보가 투자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하면 되고요. 이 내용 때문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손해를 볼지 안 볼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좀 잘 이해하고 돌아가는 이 금융시장 혹은 이 주식시장의 분위기 이거를 알면 어떤 결정을 하기가 참 좋아요. 근데 네.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강 이사님처럼 이런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근데 책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큰 판이 읽히지 않을 때는 피해라. 네. 이게 그럴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예, 아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인데 주식은 보니까 자주 매매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업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저 같은 사람들이 해요. 매일 전업 투자. 예, 저처럼 증권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은 맨날 매매를 해서 생활비도 벌고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저 증권맨이 아니신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 그렇다고 보면 상황이 잘 안 읽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팔면 올라가고 사면 내려가고 그런다. 그럼 쉬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가지고서 1,000만 원 잃어서 4천만 원 됐어. 계속 그런 흐름들이 나와. 근데 뭔가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자꾸 어디 가서 책 보고 뭐 유튜브 보고 하면서 계속 자꾸 들어가면서 그 시대를 다 까먹는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상황이 완벽하게 지수가 충분히 빠져서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거나 경제 상황이 돌아 나가기 시작할 때 보는 지표들이 몇 개 있어요. ISM 제조업 지표, 소비 지표, 일드 커브 정상화, 리세션 판정. 리세션 판정은 늦게 나니까 실업 지표를 제가 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금 뭐 안정적이지만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가 사주 이동 평균이라든가 헤어컷, 그러니까 헤어컷이 아니고 해고자들 숫자가 막 늘어나서 그게 막 늘어나다 꺾이기 시작할 때 들어가셔도 주식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제가 오랜 동안 저도 매매만 오리엔트 돼 갖고 주식을 해보다가 큰 돈을 벌기 시작할 때는요, 100일 열리면 80일은 계속 자료만 보면서 놀아요. 아 그래요? 네. 단 한 번의 거래를 위해.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한번 사놓고 뒤로 물러나 있죠. 이렇게 잘 내가 던져놓은 게 잘 되나 안 되나. 낚시 떡밥 보다. 아니다. 그럼 기다려요. 그러다 더 안 태우는 거죠. 그런데 모멘텀이나 밸류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이 있다고 그러면 더 사죠. 그러면 1년에 매매 몇 번 안 하거든요. 툭툭 집어넣거든요. 그러고서 기다리면 어느 순간 남들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수익률에 도달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매매를 붙이시고 또 트레이딩을 하실 때 너무 이렇게 포커스를 이쪽에다 맞추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는 읽히지 않을 때는, 시장 읽히지 않을 때는 뒤로 빠지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주식은 제가 보니까 뭐 똑똑한 사람, 뭐 배짱 좋은 사람 다 좋은데 관찰력 뛰어난 사람이 제일 잘해요. 아 그래요? 잘 지켜보는 사람. 이렇게 뭐에 대해서 지켜봐야 돼요? 뭐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주식, 삼성전자 주가만 계속 보는 거죠. 내가 찜해놓은 주식들에 네, 대한. 예. 그래서 제가 주식을 스토킹해라. 계속 진짜 변태처럼 따라다녀라 진짜. 네, 내려가도 따라다니고 올라가도 따라다니고 계속 다니다가 이거는 야 하이닉스가 적자 났는데 주가가 올라버리네. 이렇게 되는 거죠.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적자가 쇼크 수준으로 4조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6조 나와서 그럼 푹 꺼져. 그럼 한번 사면 단기적으로 1, 20%또 먹을 수 있고. 이게 재고 자산이 쌓이고 재고가 덤핑 처리가 되고 하이닉스 실적이 완전히 뿌그러지니까 반도체가 경기가 돌기 시작하네. 이러면서 관찰을 해보면서 그럼 이 포인트는 결국에는 독과점적인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다 비슷하구나 하고 가서 다 찾아보면 다 비슷해요. 한국전력도 적자 나면 주가 올라가고, 가스공사도 적자 크게 나면 올라가고, 독과점적인 기업들은 전부 적자 나면 다 올라가요. 독과점이니까 적자 나면은 가격 올리든가 뭐 그렇죠. 주고 하니까 이익이 다시 돌아가니까 바닥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논리만 하나 갖고 있으면 삼성전자가 5년마다 플럭추에이션이 있는데 5년마다 한 번씩 때려박아서 먹을 수 있는 자리를 굳이 큰 노력 안 하더라도
D램 가격이 얼마고 지금 삼성전자가 GPT 챗 뭐 하는데 낸드가 어떻게 들어가고 DDR5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거 몰라도 그거 챗봇에다가 넣는 컴퓨터 좀 넣는다고 해갖고 삼성전자 주가 안 올라가거든요. 그 어림도 없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상황을 놓고 본다면 개인 투자가들도 이렇게 관찰력이 좋은 사람들은 이게 이런 거네.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하셨던 지금 CS나 SVB 은행 파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큰 어떤 금융위기의 어떤 전조 증상이라고 봤을 때 이 전조 증상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위기가 닥치는 네. 그 길이가 그러니까 네. 간격이 네. 얼마나 될 것이냐 네.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게 역시 질문 이게 통계는 나와 있어요. 제가 갖고 있어요. 4분기 정도 과거 돼요. 데이터. 네, 다 평균 8번의 데이터 중에서 리세션이 들어가게 되면 평균 6분기 정도 최대 빠져요. 그러니까 리세션은 제가 태풍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태풍이 와줘야 남해안에 적조도 없어지고 공기도 따뜻해지고 수증기도 공급하고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풍의 특성은 열을 적도에서 북반구로 날라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제트 비행기처럼 같은 거기 때문에 금방 지나갑니다. 태풍은. 장마가 아니에요, 이게. 디플레이션은 장마 같은 거라 정말 급급하고 정말 싫고 너무 진짜 지루하거든요. 네. 근데 태풍은 확 달려들을 때만 조금 조심하면 그 12시간 안에 한반도 다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만 살짝 피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전체로 놓고 보면 리세션이라는 한 토막은 평균적으로 4개 분기더라. 길으면 6개 분기더라. 1년 반. 그거에 리세션의 판정을 내는 기준이 6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용, 넌팜 페이롤이 잘 되냐, 거기서 주는 월급이 충분하고 그게 금방 잘리지 않을 거냐. 요 3개가 핵심 고용시장이 3개예요. 네. 그리고 너 소매 판매, 너 쓸 수 있어? PC 너 충분히 쓰고 먹고 쓰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그거에 돈을 대는 재고 괜찮아?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그럼 공장 상황은 어떤데? 이게 리세션 판전의 6개의 기준입니다. 근데 지금 ISM 제조업 지표 불어 선행, 이제 공장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장 하시는 분들은 리세션 이미 들어왔지. 소비 이거 괜찮다고 깝죽깝죽 됐죠. 이거 뭐 겠는데 네.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크레딧 카드 늘려서 그거 하고 있지. 빚내서 하고 리볼빙 하고 있어요. 근데 은행에서는 대출 쪼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억 쓴 다음에 카드값 1억 긁은 다음에 500만 원씩만 갚으면 20개월 해가지고서 그랬죠. 리볼빙 해줬습니다. 천천히 갚아라. 지금 그게 5개월로 줄었습니다. 아, 그 장기 분할 상환이. 네, 리볼빙이 5개월로 줄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랜딩 컨디션이 줄어버린다는 거거든요. 은행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미국. 우리나라도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조금 있으면 이거 부도 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시중 불량자 나오는 거죠. 근데 정부가 나눠주는 돈이 언제 끝나냐? 이번 9월에 끝납니다. 학자금 같은 거 금방 끝나버리면 그거 되게 크거든요. 1.7조 달러가 이자와 함께 원금 상환이 되기 시작한다고 생각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토론이나 이런 것들, 자동차 먼 데서 사던 거 이런 것들 지금 다 연체율 올라가고 있거든요. 소비가 증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축이 있지 않느냐, 익세시브 리턴. 그러니까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적정한 저축률이 요 정도인데 그 이상으로 저축됐던 것들도 3개월 후, 그러니까 6월 달이면 다 소진됩니다. 그러면 저축 상황도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 지금 다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인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으면 소비도 줄어들게 돼 있죠. 그러면 마지막 남은 고용 시장은 어디서 부러질 거냐? 부동산 시장 거꾸로질 겁니다. 6개월이나 8개월에 거꾸로져야 되는데 지금 건설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착공과 허가가 벌써 1년 2개월 전부터 뻐그러졌기 때문에 1년 6개월 전부터 뻐그러졌기 때문에 그거는 시차만 있을 뿐이지 최소 9월 달 찬바람 나기 전까지는 렌트도 내려갈 거고 다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가 내려간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그게 리세션으로. 지금 사실 뭐 PC가 됐던 여러 가지 지표들 가운데서 근원 네. 가운데 그 가장 크게 차지하는 그 주거비 네. 이게 사실 그동안 이것 때문에 이게 안 꺾여가지고 지금 골치 아팠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확 꺾일 수 있다라고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 선행 지표. 그러니까 제가 무슨 뇌피셜을 하는 게 아니고 다 선행 후행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을 지으려면 정부가 허가 내줘야지. 그럼 허가 내주면 착공하지. 그럼 그 건수 합쳐보면 좀 이따 어떻게 될지 알고. 그러면 노동자들 고용이 어떻게 될지 알고. 그럼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일용직 어떻게 될지 알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렌트도 진로우라고 하는 렌트 인덱스가 미리 있어요. 그거 이미 마이너스 들어갔어요. 그거 8개월 있으면 아마
렌트를 계속 까내리는 흐름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자기 생활비에 자기 전체적으로 월급 버는 거에 60%를 집에다 넣어놓고서 중산층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상황이 유지될 거냐?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관찰, 그러니까 지금 전조 증상이 맞는지 우리 저 강영현 이사가 얘기하신 뭐 CS나 아니면 SVB 네. 이것이 과연 위기를 예고하는 전조 증상이 맞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관찰하면서 네. 내가 사야 될 때를 잘 골라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책에도 나오는데 보니까 그 뉴스와 리포트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보다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상반된 뉴스들, 그다음에 네. 그런 뭐 증권사의 리포트 이게 다양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떤 걸 취사 선택해야 될지 오히려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내공이 무지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뭐 일례로 그런 거 있어요. 단독 컬러. 손병호 게임이지. 단독 컬러. 인터넷 신문 컬러 뭐 이런 게 인터넷 신문도 좋은 역할 하는데 그거를 한번 이게 내가 이 정보가 그래도 이 정보가 투자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 내용인지는 공부를 오랫동안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때문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손해를 볼지 안 볼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검색해보면 보시면 돼요. 검색해보면 삼성전자 구글 트래픽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어. 근데 삼성전자에 대한 뭐 리포트가 나오고 뭐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버려도 돼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예, 그래서 구글 트렌드라고 하는 거를 쳐셔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트래픽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거 잘 찾아서 그거 이용하는 방법만 이용하셔도 내가 지금 접한 정보가 몇 명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관심을 가졌고 이 정보의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뉴스에는 보통 요즘은 다 팝니다.